자양중 없어? 없네. 없어. 쌤 누군데요? 누구냐고요? 말해도 모를걸? 어? 이따가 알게 됐겠지. 응? 뭐? 왜? 자, 우리 갑니다. 마지막. 구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요즘 달리기가 유행이잖아요. 나 뛰어보려고. 한 번도 안 쉬고 10km를 뛰려고 해봤거든요. 한 번도 안 쉬고 10km는 못 뛰겠더라고. 2.5km는 뛰겠는데. 비웃는 거야? 비웃는 거야? 목표가 한 번도 안 쉬고 10km 뛰는 게 목표입니다. 쉽지 않더라고. 한 4번 쉬고 10km를 뛰었는데 1시간 한 20분인가 뛰게 가야 되던데. 와, 그걸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뛰는 거야. 어떻게 일반인 한 4시간 뛰면 좀 하는 편에 속한다고 하던데 4시간 안에 들어오면 4시간 동안 달리기를 한다는 게 30분 동안 뛰는데도 미치겠어요. 30분 동안 뛰는데도 네. 조만간 저는 성공을 하겠습니다. 갑니다. 얘들아, 원이에요, 원. 원 개쉬워. 원에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 고정된 점, 동점,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 P를, 이게 중심이고 P점인데 이게 다 뭘로 일정하니? 크기가 R로 일정하죠. 그래서 AP 벡터의 크기가 R로 일정하다. 그럼 이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표현, 하나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고 하나는 움직이는 점인데 크기가 일정해. 크기가 일정해. 그럼 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이 어떤 벡터의 크기가 일정한 거야. 근데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하나는 움직여. 그러면은 원입니다. 원. 네,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이제 뭐 여기 5점을 잡고요. 이게 시점입니다. 아까 우리 어저께 했던 거랑 좀 똑같은데, 그럼 A점을 위치 벡터라고 잡고 이 P점을 P 벡터, 위치 벡터라고 표현하면 여기 있는 이 벡터로 표현된 이 식을 일단 위치 벡터, P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거의 크기가 R로 일정하다는 위치 벡터 표현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A점이라는 점을 x1, y1 이렇게 할까? x1, y1 그 다음에 P점을 x, y라고 하면은 당연히 얘를 성분으로 표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 빼기 x1, y 빼기 y1의 크기가 r로 일정하다. 그럼 이건 x 빼기 x1의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r제곱이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심이 x1, y1이고요.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원 문제도 이렇게 바꿔서 풀면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원 문제를 푸는 거라 매번 다를 게 없어요. 알겠지? 그럼 왜 배우냐? 이 표현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 푸는 게 아니야. 바꿔 풀려면 뭐하러 내겠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뭘로 읽어야 돼? 아, 원이구나. 그리고 푸는 거야. 정 안 되겠으면 바꾸는 겁니다. 아유, 모르겠어. 그럼 바꿔. 성분 때려가지고 바꾸면 돼.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푸는 거니까.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들아, 내가 지금 이거를 좌표 평면에 있잖아요. 이걸 공간 좌표에 이렇게 하면 뭐겠어요? 그게 9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얘기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9나 1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지. 그 다음 봐봐. 이게 지름이야. 지름.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습니다. 잘 봐봐 얘들아. P점이 여기 있어. 그럼 이 P점은요.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PA랑 PB를 90도 각도를 만들죠. 그래서 두 번째 원의 표현 방법이 나옵니다. PA 벡터랑요. PB 벡터랑을 내적하면 0이 돼요. 그렇게 만족하는 이 식은요. 원입니다. 두 벡터를 내적하는데 0 된 거야. 원이야. 원. 두 벡터를 내적했는데 0이야. 원. 두 벡터를 내적했는데 0이야. 원. 근데 봐봐요. 여기 봐. P점이요. P점이 동점입니다. 1대1 동점 말고요. 움직이는 점 동점. 야, 니네 스노우보드 좀 탈 줄 아는 사람 없어? 야, 금메달 따셨어. 봤어요? 17살짜리 금메달 땄어. 전 세계 1위 제치고. 와, 17. 니네 몇 살이지? 18. 니 18, 낭낭 18세네? 그럼 동갑이네, 니네랑. 금메달 따면 연금으로 100만 원씩 나올걸요? 최소? 일정 한계가 있다고 하던데, 어쨌든. 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해볼까? 지금, 내가 다시 태어나면 진짜, 운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진짜. 동고 원이에요.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동고동락이라고 했었는데 아나요? 모르는구나. 모르겠지. 동고 원입니다. 제가 배울 때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두원. 동점이 2개면 원이다. 어떤 게 뭐냐면 A랑 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입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다. 근데 이렇게 나오기도 해, 얘들아. 이게 뭐 이렇게 쓰나. 근데 AP 벡터 내적 BP 벡터가 0 이렇게 나와도 당황하지 마.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바꾸면 마이너스 붙고 바꾸면 마이너스 붙는데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니까 어차피 똑같아요. 이렇게 나오든. 그러니까 뭔가 내적을 했는데 90도야? 그럼 원이에요. 원. 동고 원. 개념 다 했습니다. 이게 개념이에요. 자, 이제 문제를 풀러 가볼게요. 예제 1번 문제를 보시면 딱 보면 보인다는 거죠. 자, 다시 여기 이걸 배우는 이유는 이 표현 방법 때문에 배우는 거야. P라는 위치에서 C라는 위치를 뺀 벡터의 크기가 2로 일정하다. 원이란 얘기죠. 원. 그쵸? 크기가 일정하다. 벡터의 크기가 2로 일정하다. 원입니다. 당연히 이 P점이 움직이는 점이고요. C점이 고정되어 있는 점이죠. 1,2로. 그러니까 1,2가 원의 중심인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뭐 구하라고 하니까 계산을 하라는 얘기니까 그냥 하면 되지.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전체의 제곱은 4가 되겠죠. 이걸 구하라고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제 2번은요. 요거 잘 봐봐 얘들아. A점 있고요. B점 있고요. C점이 있습니다. 근데 크기를 구하래. BA 벡터, PB 벡터, PC 벡터의 크기가 6으로 일정한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근데 이것도 왠지 원 같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원이냐? 잘 들어. 이거를 표현을 살짝 바꿔보면 OA 벡터 빼기 OP 벡터, OB 벡터 빼기 OP 벡터, OC 벡터 빼기 OP 벡터니까 OA 플러스 OB 벡터 더하기 OC 벡터 이거 3으로 묶으면 OP 벡터 그거의 크기가 6이에요. 그래서 3으로 싹 다 나누고 돌려버리면요. OP 벡터 마이너스 3분의 OA 더하기 OB 더하기 OC 벡터의 크기가 2가 되는 모양이 돼요. 그럼 뭐예요? A점, B점, C점을 3으로 나눴으니까 뭐겠어? 무게중심.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원의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 원입니다. 그래서 도형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4파이죠. 그러니까 표현 방법을 이렇게 바꿔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또 신났다고 오 원이네 반지름 6 띡 끝나 안 돼. 이건 다른 거니까. 알겠죠? 문제 1번 들어가 봅니다. 자, OP 벡터 크기의 제곱이요. OP 벡터 내적 OA 벡터랑 같대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래요. 저걸 봤는데 얘들아 이걸 봤는데 이게 뭔지 보이니 혹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보이면 천재죠. 근데 보자. 간다. 자, OA 벡터가 있었어요. OP 벡터가 있었어요. 두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래요. 혹시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OA 벡터와 OP 벡터를 내적하는 거는 OP 벡터의 크기와 OA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였잖아요. 그때요. 여기 있는 이 OA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애가 요 길이랑 똑같다고 했죠. 요 길이. 그래서 이게 OP 벡터의 크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OP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단 수선의 발 떨궜을 때야.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면 이건 직각삼각형입니다. 저 식을 만족하는 거면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은 뭐겠어요? OA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겠죠. 그래서 OA가 지름이 원입니다. 요거는 앞에서 배운 내적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그죠? 근데 이럴 수 있잖아. 난 모르겠는데? 난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얘들아, OP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뭐랑 똑같다? 그것도 모르겠죠? OP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같은 벡터 두 개 내적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겁니다. 앞에 거는 OP 벡터 내적 OP 벡터고요. 뒤에 거는 OP 벡터 내적 OA 벡터인데 OP 벡터 내적 OA 벡터를 좌변으로 넘겨서 OP 벡터의 내적으로 묶어보면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가 돼요. 그게 0 벡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OP 벡터랑 이 뒤에 걸 잠깐 바꾸면 AP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럼 OP 벡터와 AP 벡터의 내적이 0이에요. OP 벡터와 AP 벡터의 내적이 0입니다. OP 벡터와 AP 벡터의 내적이 0이에요. P점은 움직이는 점 동점이고요. O점은 고정되어 있는 점이죠. 동고동고예요. 원입니다. 그래서 얘도 원이죠. 이렇게. 정 안 되겠다. 이것도 안 되겠다.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방법은 이제 P점이 x, y, O점이 0, 0, A점이 몇이니? A점이 2, 4.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OP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이 내적이죠. 내적. 2x 플러스 4y.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4y가 0이니까 아 원이네. 이렇게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개야 이제부터. 그래서 여기를 다 공부하고 나면 최후의 보루는 성분으로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다 구할 수 있어요. 성분 놓고 계산하면 다 구할 수 있어. 단점이 뭐냐? 이게 단점이야. 지금 방금 봐도 이 하나를 생각하는데 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출제자께서 출제를 하실 때 이 생각을 배제하고 만약에 이 길로 만들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 계산은 더러워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럼 저 계산을 그냥 꾹 참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성분으로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출제하신 분이 이 계산도 깔끔하고 이 계산도 깔끔하게끔 이렇게 너네를 배려해서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그 길이 있을 테니까 그 길을 가면은 계산이 깔끔해. 근데 그 길이 아니면 계산이 좀 더럽죠. 그러니까 답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정 안 되면 성분 잡아놓고 다 때려버리면 돼. 그러면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어쨌든 원입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얘가 지름이니까 이게 얼마야? 루트 20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2번. 세점 PQR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저 말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고 돼 있는데 자 가볼게요. 일단 P점하고 Q점은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래요. 아 그런가 봐. 그 다음에 나 조건에 그게 뭐야? OP 벡터 크기가 1이다. P를 만족하는 애들은 뭐다? 원이다.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 원이다? 1짜리 원이다. 중심엔 원점이고요. 그래서 요 지금 제가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원을 그렸죠. 얘네가 P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P는 여기 있죠. 여기를 돌아다닙니다. 그럼 보세요. Y는 X가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면 Q는 어디 있어요? 대칭이어서 여기 있어요. 이렇게 PQ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지? 그쵸? 그리고 다 조건에서 구하는 거 뭐냐면 OP랑 OQ를 더하면 OR이다. OP 벡터랑 OQ 벡터를 더하면 OR 벡터란 얘기는 얘들아. OR 벡터는 결국은 OP랑 OQ의 합벡터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PQ의 중점을 잠깐만 M이라고 찍어보면 얘는 2배의 OM 벡터라고 써도 되죠? 얘는 2배의 OM 벡터라고 이렇게 써도 되지. 그러니까 OR 벡터는요, OM 벡터 크기의 2배입니다. OM 벡터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M이 여기 찍혀 있다면 이렇게 2배 되겠지. 여기가 R이 찍히는 거지. 됐죠? 이 점을 말하는 거야, R. 문제가 구하는 게 뭐라고요? 그럼 R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니까 R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찍힐 거냐 이거죠. 근데 R은 다 어디 위에 있죠? 그건 맞지? 어디 위에 있지? 다. 이 Y는 X 위에 있는 건 맞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치? 뭐 어서부터 어디까지겠어? 제일 길 때가 어디야?
P랑 Q랑 여기 있을 때가 제일 길겠죠? P랑 Q랑 같은 점일 때? 그럼 이 길이의 몇 배? 2배를 갈 거니까 여기. 여기가 R 제일 큰 점. 제일 작은 점은 또로로로로 가서 여기 있죠, 여기. R의 제일 최소값. R의 제일 작을 때는 PQ가 여기 있겠지? PQ가 여기 있을 때. 그때 R의 최소값. 그럼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되겠네. 그럼 결국 얼마야? 반지름의 몇 배? 2배요? 4배. 4배. 이렇게 됩니다. 이 표현 방법만 아시면 돼요. 표현 방법. 문제 3번하고 문제 4번은 넘어갈게요. 왜냐면 아예 안 넘어갈게. 아예 한 번 하나만 할게요. 문제 3번만 해볼게요. 4번 안 하고 3번만 할게요. 가족권에 아니 이 표현을 니네가 모를 수도 있어서 이 표현을 아니 어렵지는 않은 표현이거든.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 이게 바로 이건 뭐지? 원. 이건 뭘까요? 원의 내부. 그 원의 내부야.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A가 여기 찍혀 있고 B가 여기 찍혀 있잖아요. 는영을 만족하는 건 테두리. 걔보다 작아졌다니까 원의 안쪽을 말하는 거여서 그냥 원의 넓이를 말하는 거야. 그냥 저 표현 방법이. 원의 안쪽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맞잖아요. 이거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이 테두리는 내적이 0 되는 순간들이지. 빨리 내 말 잘 들어. 바깥으로 넘어가면 얘들아 내적이 0보다 커져 작아져. 빨리 얘기해. 커지죠. 안쪽으로 들어와야 내적이 음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 말이에요, 얘가. 안쪽을 말하는 거죠. 안쪽에 있는 점들. 그러니까 원의 안쪽에 있는 넓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예. 생소할 수 있어서 잠깐 넘어가려고 했는데, 할 수 있으니까. 너네 똑똑하니까. 이건 뭐게요? 자, 잘 봐. 잘 봐. 5A 더하기 5B를요, 제가 잠깐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은, 얘는 OP 벡터 내적 2배 5M 벡터가 되고요. 16이 되니까 2를 날려버리면요. 요렇게 아마 쓸 수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OP 벡터와 OM 벡터 내적이 8 이하예요.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먼저 이거부터 물어볼까요? 8인 건 뭘까요? 5점은 움직이는 건가요? 고정된 건가요? 고정됐죠. 5는 고정이죠. M은 움직이는 건가요? 고정된 건가요? 고정돼 있죠. 그럼 움직이는 게 몇 개예요? 한 개네? 원은 아니야. 원은 동고동고이거든. 이건 뭐냐? 직선입니다. 직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점이 한 개면 직선이다. 여기 좀만 가면 동두천이 아닌가? 동두천이 여기 있나요? 저쪽에 있나? 얘들아, 그러면은 이게 직선이거든? 이건 뭐게? 직선의 아래쪽 아니면 위쪽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거 보여줄까? 다시?
이거 봐봐. 저거는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해볼게. 봐봐. 지금 P점이 모르는 점이고 O점은 그거고요. A하고 B의 중점은 2,2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X, Y고요. 얘가 2,2예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게 2X 플러스 2Y가 8, 2하거든. 보여요? X 플러스 Y가 4, 2하잖아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거든. 그치?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그려봐. 여기 4고요. 여기 4야.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등호를 만족할 때고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에 만약에 1 넣어볼래? X에 1을 넣어봐. 그럼 여기 얼마야? 3이죠. 여기가 1이야. 여기가 딱 경계가 3이거든. 그럼 여기 찍혀 있으면 Y가 더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죠. 여기 찍혀 있는 애들은 Y가 더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지. 똑같은 X1 값에 대해서. 그쵸? 그럼 얘가 지금 말하는 건 누가 커야 돼? Y가 더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야. 이 밑에 있는 부분. 이 부분. 이 표현입니다. 저거에 부등호가 들어가면 그 등호는 경계니까 직선을 말하는 거고 부등호가 들어가면 이쪽 영역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쪽.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되지? 원의 안쪽과 이 직선의 안쪽 아랫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이건 뭐야? A, B가 지름이어야 되니까 2,2가 중점이란 말이야. 2,2가 중점. 2,2가 중점이고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이야? 반지름이 얼마지? 얼마야? 3,1. 여기 지름이니까 이렇게 되는 원이네. 이렇게. 보여요? 이거.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데가 어디니? 여긴 것 같은데, 그치? 무슨 원? 반원의 넓이를 말하는 거겠죠. 그 내용이야. 그 내용인데. 알겠죠? 이해는 되지? 그러면 돼.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 밑에 있는 4번은 넘어가. 문제 5번으로 갑니다. 이야! 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하여 그게 무슨 말이야? OA 벡터 크기, OB 벡터 크기가 루트 3으로 이것도 다 원입니다. 중심이 A인 반지름의 길이 루트 3이 원, 중심이 B고 반지름의 길이 루트 3인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A가 움직이는 점이잖아. 그렇죠. 봐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중심이 2,0이에요. 반지름이 1짜리 원이 있어. 이렇게. 이해되지? 여기다가 두 점을 찍어. 예를 들어서 여기다 A점을 찍고 여기다 만약에 B점을 찍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럼 OA 벡터의 크기가 루트 3이어야 돼. OA 벡터의 크기가 루트 3인 점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반지름의 루트 3이 원인데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아니면 여기를 말하는 거지. A가 이해되죠? 그 B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럼 한쪽이 A면 한쪽이 B니까 이런 데 B가 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원이 하나 그려질 건데 이 까만색 원과 만나는 교점을 A, B라고 하자. 뭐 이런 말이겠지. 그치? 그때 뭐라고 했냐면 꼭 거기 나와 있는 그 표현 볼래? OP 벡터는요 3분의 T의 OA 벡터 더하기 1-T의 OB 벡터의 크기예요. 이건 뭘까요? 앞에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운 적은 있는데
이 3을요, 이쪽 안으로 넣어줄게요, 선생님이. 요렇게. 요렇게 했어, 얘들아. 그러면, 보여요? 얘는 t고요. 얘는 1-t여서 합이 1입니다. 그럼 뭐라고 했죠? 직선이라고 했거든요. 직선. 그런데 거기 t값의 범위를 줬어. t값이 0부터 1까지로 줬어. 그럼 뭐라고 했지? 직선이 아니라 선분. 선분입니다. 어떤 선분이냐면 5a 벡터를 3분의 1 한점, 3분의 1. 5b 벡터를 끝점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5a 벡터의 3분의 1점. 5a 벡터를 3등분해서 여기다 점을 찍어. 여기 5b 끝. 요 길이, 요 선분. 요 선분의 길이를 말하는 거야. 요 길이. 그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선분의 길이를 말하는 거야. 그럼 얘들 여기 몇 도게? 참고로 여기 길이가 루트 3이었어. 여기가 2였어. 여기는 얼마야? 반지름 1이야. 어머, 직각이네. 그럼 몇 도야? 30도. 여기도 30도네요. 그럼 60도네. 여기 길이는 3분의 루트 3이겠죠? 여기 길이는 루트 3이죠? 여기가 60도입니다. 요 길이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법칙을 써야 돼요? 야, 왜 이래? 무슨 법칙을 써야 돼? 코사인 법칙 써야지, 코사인 법칙. 코사인 60도를 써야, 맞잖아. 그치? 내가 문제 구하고 싶은 걔는요, x라고 할게. x의 제곱은요, 3분의 루트 3을 제곱하면 3분의 1이고요. 3,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을 한 다음에 코사인 60도를 때려버리면 되죠. 3분의 10이겠지? 와, 이거 얼마야? 2분의 1이냐? 그러면 1이네. 3분의 7이니?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는 루트 3분의 7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죠? 그렇게 했으면 뒤에 넘겨서 뒤에 거 몇 문제만 풀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만 풀어볼게요. 일 번 별건 없는데 보세요. 그 평면 위에 두 정점 A, B가 있고요. 동점 P가 있어서 다음 관계식을 만족을 한대.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P의 자취를 구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얘는 내적입니다. 내적 표시예요. 보이니 혹시 이거? 안 보이죠?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거 이 B 벡터 플러스 A 벡터 내적 이 B 벡터 빼기 A 벡터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저 뒤에 있는 얘가 이렇게 내적한 거거든. 맞아? 그러면 이 전체의 식이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요렇게. 그럼 생각해봐. 요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끝에는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네 둘을 여기다 적당히 썼다는 얘기지. 이걸 여기다 쓰든 이걸 여기다 쓰든. 맞아? 그럼 맞춰봐. 얘가 여기 와야 돼, 여기 와야 돼. 왼쪽. 여기?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내적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3a.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a니까 이거 나오죠. 그렇죠? 이거예요. 별건 없죠? 이렇게 0이 되는 거지. 이거 내적이야, 내적. 그래서 깔끔하게 3으로 한 번 더 나눠주면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뭐게요? 원.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 됐죠? 2번 문제 가봅니다. 보면서 봐봐. 평면의 수직이고요. 0, 2,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 다시. 자, 어떤 평면의 수직이면서 0, 2,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 얘가 있었나 봐. 그 직선이 9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래. 뭐라고요? 이 직선이 9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직선이 있나 봐. 그럼 먼저 이 직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직선에 뭐가 필요하죠? 무슨 벡터? 이 직선을 구하려면 이 직선에 무슨 벡터가 필요해요? 방향 벡터가 필요하죠.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누구랑 실수배 관계 있죠? 평면의 법선 벡터랑 실수배 관계 있죠. 그렇지?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현재 누구예요? a, 1, 마이너스 1이죠. a,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이렇게 써도 되겠네? a, t, 마이너스 t. 괜찮아? 그쵸? 실수배 관계 있으니까. 그럼 이게 방향 벡터가 되는 거지. 그럼 직선은요? AT분의 X 빼기 0 T분의 근데 어차피 상관없네. 어차피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는 T는 약분해서 써도 되니까 그냥 법선 벡터 그대로 갖다 써도 되죠.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직선이에요. 근데 다시 이제 봐봐. 나는 그럼 직선은 구했다? 근데 문제가 뭘 구하는 거야? 이 직선이 9와 만나야 된대. 이 직선이 9와 만난다. 그럼 뭐가 생겨야 돼? 교점이 생겨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판별식을 쓸까? 그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지? 직선이 9와 만나서 교점이 생긴다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는 K라고 두고 뭐를 구하려고 하냐면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나타내고 싶어서 직선 위에 임의의 점. 제가 지금 쓰는 거는 직선 위의 점이죠. 직선 위의 점.
근데 이 직선 위의 점이 9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교점이 생기는 거지. 그치? 그래서 대입해. 9의 방정식에 대입합니다. a제곱 k제곱 더하기 k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k 빼기 3의 제곱은 8을 만족하겠지. 만족하면 만난 거지. 그건 교점이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a제곱에 플러스 2의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3k 4 더하기 9니까 13 빼면 5는 0. 이걸 만족하지. 근데 이걸 만족하는 k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개. 그럼 요 2차 방정식에 근이 2개 있어야겠네? 판별식 0, 판별식 쓰는 건 맞네. 판별식 0보다 크다를 풀어야죠. 아이, 미친. 아무도 얘기 안 하네. 이거 잘못 계산했잖아. 10인데, 10이야, 10. 짝수 판별식 갈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가셔서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요, 15, 5A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A 제곱이 3보다 작아야 됩니다. 루트 3보다 크고요. 이렇게 돼야죠.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다. 되죠? 이렇게. 좋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직선을 포함하고 2, 마일, 0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아까 해본 거랑 좀 비슷한 거 같죠? 이 직선을 포함하고 2, 마일, 0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래요. 얘들아, 다시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법선 벡터. 그러면 우리 법선 벡터 꽂았네. 여기 뭐라고 할까? 직선이 임의점이니까 1, 2, 3이라고 둬도 괜찮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푸는 건 뭐? 이 직선의 무슨 벡터랑 방향 벡터랑 수직이다. 내정이 여기다 풀고요. 이 두 점을 이루는 벡터랑 내적이 0이다 풀면 되지. 그래서 이 법선 벡터를 구하시면은 되겠죠. 그쵸? 아까 했던 겁니다. 그러면 먼저 방향 벡터랑 직선의 방향 벡터랑 법선 벡터를 내적해요. 0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직선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를 구해야 되겠죠? 걔랑 내적을 해야겠지? 그래서 A, -3B, -3C는 0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둘을 연립하셔서 A, B, C 관계를 찾으면 되지. 딱 더할게. 3A, -2B는 0 돼서 일단 B는 2분의 3A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B, A를 없애지 뭐. 밑에 2배를 해서 2A-6B -6C는 0. 뺄게요. 7B 더하기 9C는 0이네. 그쵸? 그럼 B는 C는으로 바꿀까? 아이씨, 그럴 거면 B를 없앨 걸 했나? 그냥 하자 뭐. C는 -9분의 7B네요. 그럼 -9분의 7 곱하기 2분의 3A니까 -2, 3은 6분의 7A가 되겠지. C는 -6분의 7A, B는 2분의 3A죠. 그럼 뭐야? A하고 2분의 3A하고
마이너스 6분의 7 a가 될 테니까 6을 다 곱해주시면 6, 6이니까 9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 6, 9 마이너스 7이 법선 벡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는 2, 마이너스 1, 0을 지나는 거니까 그냥 잘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이렇게. (4번이요) 4번 문제를 읽어보세요. 평면 위에 세 점이 있는데 P점이 1, 1, 2를 지나고요. 알파 평면에 수직인 직선과 평면 알파의 교점을 H라고 할 때 OH의 벡터가 A 벡터의 A배, OB 벡터의 B배랍니다. A하고 B를 구하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그럼 이거는 뭘 구해야 답을 구할 수 있어? H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H의 교점을 찾으려면 우리는 평면 알파와 수직인 직선이 필요하고요. 맞죠? 그 직선과 평면 알파의 교점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먼저 우리가 할 거는 뭘 구해야 돼? 평면 알파의 수직인 직선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평면 알파의 법선 벡터가 뭐니? 1, 마 1, 마 1이니까 얘가 직선의 뭐가 될 거예요? 곧 방향 벡터가 되겠지. 아까 해봤으니까. 그래서 직선을 구하는 건 쉬워요. 직선을 구하시는 건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게 방향 벡터가 될 거고 1, 1, 2를 지날 거니까 x 빼기 1, y 빼기 1, z 빼기 2라고 쓰시면 직선은 구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이 직선과 평면의 교점은 어떻게 구하죠, 그러면? 직선과 평면의 교점은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찾아서, 다시 직선과 평면의 교점은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찾아서 어디다 대입하면 돼? 평면 방정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교점을 구할 수 있지.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찾아 평면에 대입한다. 그러면 t 더하기 1 플러스 t 빼기 1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될 테니까 3t는 2가 돼요. 그래서 t는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므로 3분의 5, 3분의 1, 3분의 4라는 교점, 얘가 H점이겠죠. 요걸 찾았어요. 됐죠?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찾아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OH 벡터가 A의 OA 벡터 플러스 B의 OB 벡터라고 했으니까 이제 뭘로 가면 돼? 성분으로 때려버리면 돼요, 그냥. 이제는. 그치? OH 벡터는 성분으로 3분의 5, 3분의 1, 3분의 4가 되겠고요. OA 벡터에다 AB 하면은 3, 3, 0이죠. 3A, 3B, 0이 되겠고, OB 벡터에다 B배 때리면 2B, 0, 2B가 될 테니 계산이 되는 거죠. 뭐야, 그냥 나오네? 그죠? Y좌표 계산하면 3B가 3분의 1이어야 되니까 B는 9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A잖아. 미안. 여기 A야? A가 9분의 1이야? A가 9분의 1. 그 다음에 2B가 3분의 4죠? 그러니까 B는 3분의 2. 이렇게 A하고 B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풀다 보면 패턴이 똑같아. 아까도 직선과 원이 만난다 어떻게 했어?
직선 위에 이미지점을 찾아서 원에 대입하잖아요.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교점도 어떻게 구해? 직선 위에 이미지점을 찾아서 평면에 대입하는 거지. 이렇게 간다는 거죠. 6번 해볼게요. 9가 있습니다. 5번은 넘어가고요. 6번 해볼게요. 9가 있어요. 9 위에 있는 점에서 얘들아 평면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게 뭘까 얘들아? 다시 9가 있어요. 9가 있어. 9 위에 있는 점과 이 평면이 있어. 이 평면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 중에 제일 최소값을 구하래.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아이디어 제공해봐. 9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이 평면까지 거리 중에 제일 짧은 거 찾을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어떻게? 중심에서 평면까지 수선의 발을 떨군 이 길이를 구하신 다음에 뭐를 빼버리면 돼요? 반지름을 빼버리면 되죠. 그럼 이게 최소값이겠지.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9의 중심 1, 2, 3에서 이 평면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하신 다음에 반지름 1을 빼면 답이라고. 여기 들어가는 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네요. 그 다음 1, 2, 3을 거기에 대입하시면 6 빼기 10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4 빼기 1이 정답이겠지. 이렇게. 야, 이건 풀진 않을게. 풀진 않을 건데 그냥 잠깐만 얘기만 하고 갈게. 계산 안 할 거야. 7번을 잠깐 보세요. 계산 안 할 겁니다. 그냥 너네도 하지 마. 계산하지 마. 평면이 있는데 두 구에 동시에 접한대. 뭔 말인지 알겠지? 구가 이렇게 있어. 평면이 이렇게 접한다고. 그냥 그 문제예요. 원에 있는. 중심에서 평면까지 거리, 중심에서 평면까지 거리, 동시에 접하니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 하는 거 아니겠어? 퓨, 퓨, 퓨. 무슨 정리? 9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맞아? 여기서 여기까지 동시에 접하니까. 이거 풀면은 거기 뭐 D 그냥 나오지 뭐. 아니다. 근데 이건 할 필요도 없네. 그냥 여기 동시에 접하고 여기 동시에 접하니까 그냥 나오네 뭐. 반지름이 둘 다 1이요.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냥 되겠죠? 해봐 나중에. 뭐 방법만 알면 되니까. 이거 봐봐 이제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가 나옵니다. 8번 보세요. 요 앞까지는 그냥 약간 기본적인 문제였다면 8번 봐봐. 요 8번 보면 읽어볼게 문제가. 9 위의 점에서 9에 접하는 평면을 알파라고 부르고요. 또 0,5분의 3,5분의 4라는 9 위의 점에 접하는 평면을 베타라고 불러서 문제가 뭘 구하는 거냐면 평면 알파 위에 있는 넓이가 100인 삼각형의 평면 베타 위의 정사형의 크기를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9가 이렇게 있는데 봐봐. 9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알파라 여기가 점 5분의 4, 5분의 3,0이라고 가정해 볼게. 이렇게 접하는 평면이 있었다고 쳐 알파. 그 다음에 여기 또 점이 있었어. 0,5분의 3, 5분의 4가 있었어요. 여기서 접하는 평면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 이게 베타 평면이었다고 쳐. 근데 문제는 뭘 구하는 거냐면 알파 평면 위에 삼각형이 있었나 봐. 이 삼각형을 어디로 정사형을 시켜? 베타 평면으로 정사형 시킨 이 넓이를 구하시라고. 이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들아, 그럼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우리나라 10몇 대 대통령인데? 이면각을 알아야 됩니다. 이면각의 크기 세타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S라고 부르고 이걸 S'이라고 부르면 S'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었던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럼 결국은 이 문제는 뭘 구하는 문제야?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뭘로 구하면 된다고 아까 했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두 직선의 뭐? 두 평면의 뭐? 법선 벡터의 크기를 구한다고 했죠. 법선 벡터. 맞아요? 기억나요? 아니, 봐봐, 여기 봐. 이게 알파면, 법선, 알파 평면의 법선 벡터, 베타 평면의 법선 벡터, 두 개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요거랑 요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알파 평면, 베타 평면이 이루는 법선 벡터의 크기로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알파 평면이 이루는 법선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이거잖아. 법선 벡터가. 중심이 0,0,0이고 요 A점이 접점이니까 요렇게 두 개 연결한 게 법선 벡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법선 벡터야. 파란색 베타 평면의 법선 벡터도 너죠? 너. 그러니까 이게 법선 벡터지. 맞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 녀석의 크기. 25분의, 뭐야, 1이네? 당연히 1이겠지. 반지름 1인데, 멍청한 새끼. 참. 다 1이죠. 내적만 하면 돼요. 내적도 쉬워. 0. 25분의 9, 0. 25분의 9네. 코사인 세타는 25분의 9. 구하는 답은 S'이 100 곱하기 25분의 9가 될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런 식의 문제를 풀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기는 좀 그러니까 한 12번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9번 보세요. 9번. 9번 봐봐. 좌표 공간에 있는 직선 L이 있대. 잘 생각해봐. L이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대. ZX 평면 위로의 정사형이 다음과 같대. 직선 L이 XY 평면, ZX 평면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할 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시는 게 문제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봐봐. 여기 공간에 어떤 직선 L이 있었어요. 그 L을요, XY 평면에다가 정사형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XY 평면에 정사형을 내렸더니 거기 있는 X 빼기 Y는 2라는 직선이 됐대. 봐봐. 그냥 대충 선생님 해볼게. X 빼기 Y는 2라면은 2,0을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0을 지나겠지. 0,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0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야. 이 XY 평면에 있는 겁니다. Z는 0이니까. 맞아? 그럼 봐봐, 얘들아. 잘 들어봐. 지금 L은요, 이 빨간색 직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이 바닥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게 XY 평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저 직선 L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바닥에 수선해봐, 그러니까 정사형을 내린 거니까. 맞아? 그럼 잘 들어.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얘를 마치
두루마리 화장지 뽑듯이 위로 쭉 뽑아 올리는 거예요. 쭉 뽑아 올리면 얘들아, 이런 쭉 뭐가 생기겠어? 평면이 생기겠죠. 그럼 L은 어찌됐건 이 평면 위에 있겠지. 모양이 어떻게 됐건 그건 모르겠지만 이 평면 위에 있을 거야.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거는? 그러니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ZX 평면에 정사형 내린 EX 빼기 Y는 Z란 EX 빼기 Z는 5라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럼 이것도 대충 어떻게 있었다고 치면 이렇게 있었다고 여기 있었다고 칠게. 0, 0, 마이너스 5를 지날 거고 여기에 2분의 5, 0, 0을 지나는 이 파란색 직선을 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옆면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뽑아요. 이 두루마리 화장지 뽑듯이 쭉 뽑으면 빨간색은 위로 뽑힐 거고 이렇게 파란색은 옆으로 이렇게 뽑히겠지 얘들아. 그러면은 두 평면에 뭐가 생기겠어? 나 봐봐. 이게 빨간색, 봐봐. 이게 빨간색 평면. 이게 파란색 평면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파란색 평면과 빨간색 평면이 만나면 뭐가 생겨? 교선이 생기겠죠. 그 교선이 L이 되겠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니, 지금 이 빨간색이 어떻게 방향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얘네가 존재하는 평면은 이 평면이잖아. 그 다음에 이 파란색 평면 위에도 L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동시에 존재하는 거잖아. 교선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뭘 푸는 문제냐면 얘네 둘을 이용해서 교선을 구하시는 거예요. 교선을 구하면 그게 직선 L이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떠올려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너랑 너를 아까 했어. 너랑 너를 갖고 교선을 구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Y는 정리하면 X눈으로 정리할까? X는 Y 플러스 2가 되고요. 얘도 X눈으로 정리하면 2분의 Z 플러스 5가 되니까 X는 1분의 X는 1분의 Y 더하기 2랑 같고요. 2분의 Z 플러스 5랑 같다. 이렇게 해서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직선이에요. 이게 직선 L이 되는 거지. 알겠지? 이걸 구해놓고 뭘 구하면 되냐면 XY 평면과 만나는 점이니까 XY 평면과 만난다. Z가 0이다. 그래서 Z에 0을 주면 2분의 5야. 그럼 X는 2분의 5가 되고요. Z에 0을 주면 2분의 5니까 Y는 얼마가 돼? 2분의 1이 돼야겠지. 그래서 2분의 5, 2분의 1, 0이 XY 평면과 만나는 점이 되고요. ZX 평면과 만난다는 거는 Y좌표가 0이라는 얘기니까 Y에 0을 주면 X가 2가 되겠고 Y에 0을 주면은 Z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 0, 마이너스 1이 될 거여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5점과 원점과 하나 뭐 2, 0,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2분의 5, 2분의 1, 0이라고 하시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는 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뭐가 조금 어려워지는지 알겠어요?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의 해석이 잘 넘어가면 그게 이제 문제가 잘 풀리는 건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잘 안 받아들여지면 이제 미궁 쓰고 살짝 빠지지. 그래서 좀 이거 어렵긴 어려우니까 어려운데 재밌어요. 어려우니까 재밌는 거지, 그렇지? 쉬우면 재미없잖아. 아니야?
여기 루트 5고요. 여기가 4분의 얼마냐? 25 더하기 1이니까 루트 4분의 26입니다. 여기는요, 계산해 보시면요,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6 루트예요. 그럼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야? 제곱하면 5, 제곱하면 4분의 6 더하면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예, 풀다 보면 진짜 이런 류의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재밌긴 한데 뭐 싫을 수도 있고. 자, 봐봐. 10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서로 수직인 두 평면 알파 베타의 교선이 Z축이래. 그럼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볼 거야, 얘들 내가. 이게 X축. 이게 Y축. 지금 제가 얘가 Z축이 되게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됐니? 그러면 얘들아, Z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란 이런 평면을 말하는 겁니다. Z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란 Z축을 포함하는 평면이 두 개가 있는데요. 알파, 베타가 있는데 교선이 Z축이니까. 근데 지금 베타랑 알파가 서로 뭐예요? 수직이어야 돼, 수직.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야. 이해되죠? 근데 거기에 직선이 하나가 있어요. L이라는 직선이 있어. 저 L이라는 직선이 지금 만약에 Z가 0이면요. Z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야 되고 X는 얼마를 지나야 되냐? 마이너스 1이니까 1을 지나야지. 1. 아닌데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얼마야? 5를 지나야 되나? 5. 대충 대충 그려볼게.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야. 물론 위에서 봤을 때야. 알겠죠? 얘들아, 생각을 해봐. 이제 구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잘 읽어봐봐. 이게 재밌어. 재미없겠지? A라는 점이고 이게 B라는 점이야. 이 길이를 구하는 거야. 물론 진짜 이게 이렇게 선분을 이 길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양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이해되지? 이해되지? 그럼 생각을 해봐, 이제 얘들아. 이 길이가 짧아질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내가 지금 그린 건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을 거라 가정하고 그린 거거든. 사실 이렇게 없잖아. 움직이잖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 짧아지려면. 이렇게? 맞아? 아니, 니네 진짜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 알파가 만약에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베타는 이렇게 간단 말이야. 벌써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약간 더 이쪽으로 움직여줘야 돼. 그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봐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런 순간도 생기겠지. 90도로. 그럼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A가, 빨간색이, 어디였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더 짧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이렇게 돼서 이 길이가 더 짧아지는 순간이 생길 거야. 잘 생각해봐, 이제. 언제일까요? 언제 제일 짧아질까? 그 알파 평면하고 베타 평면이 수직이만 하면 되잖아. 그죠? 언제 제일 짧아질까요? 여기. 축에 만날 때. 그러니까 평면하고 그러니까 알파 평면, 베타 평면이 요 평면, 베타 평면이 요 평면이 될 때. 알파 평면이 요 평면, 베타 평면이 요 평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부르니 이거? XZ 평면 또는 YZ 평면이 될 때. 그때가 제일 짧아지지.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만 구하면 되냐면 이 XYZ가 있잖아요. 먼저 XZ 평면하고 만나는 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XZ 평면하고 만나는 점. XZ 평면. 그러면은 XZ 평면하고 만난다는 게 Y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Y에 0을 주는 거지. 그럼 X가 얼마가 돼? X가 3이 되겠죠? 그 Z는 얼마가 돼? 2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 3,2라는 점. 3,0,2라는 점이 어디랑 만나는 점이냐면 XY 평면과 만나는 점. 그 다음에 YZ 평면이랑 만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YZ 평면이랑 만난다는 얘기는 X에 0을 주라는 얘기지. X에 0을 주면은 Y가 얼마가 되냐? 3이 되고요. Z가 얼마가 돼야 돼? X에 0을 줬으니까 2분의 3이 돼야 되니까. 2분의 3이 되려면 얼마지? 2분의 3. 2분의 5가 돼야 되죠. 이렇게. 3,5가 되겠지. 5가 아니라 얼마야? 2니까. 5 맞지? 5. 그래서 3,0,5 이렇게. X에다 0을 주면 2분의 3이니까 Y가 3이어야 되고, 그쵸? Z가 5여야 되지? 그래야 2분의 3이 되니까. 요렇게 지날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좆대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걸 구해주면 돼. 그럼 얼마야? 요 거리가? 여기가 0,3,5가 될 거니까 9 더하기 9죠. 27. 루트 27이 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편의상 위에서 봐서 이 알파 베타 평면이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길이가 길어질지 짧아질지가 결정되는 거잖아. 그치? 네. 제일 짧아질 때를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근데 지금 선생님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니네 봐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니까 느낌상 약간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야. 알파 평면, 베타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생각을 해봐. 여기 직선이 통과하는 건데 길이가 짧아지려면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A점이랑 요 B점이
이 길이가 짧아지려면 이렇게 길이가 같아져야 짧아질 거 아니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말하는 거야. 네, 이 상황. 이 길이가 이 같아져야 이 길이가 짧아지지. 안 그러면 더 길어진단 말이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고. 11번만 풀자. 11번만 풀고 끝낼게. 마지막 문제. 야, 이것도 재밌습니다, 문제가. 잘 보세요, 한번. 9가 있는데, 얘들아, 평면 하나가 이렇게 지나. 평면 하나가 이렇게 지나.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원이 생겼대. 여기 원. 보여요? 이 원. 이 원위에 있는 점 P, 이 원위에 있는 점 Q. 문제가 뭘 구하는 거야? PQ 사이의 거리가 제일 짧을 때입니다. 선분 PQ의 이 제곱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 뭐야? 선분 PQ가 제일 짧아야 되잖아. 얘들아, 니네 그냥 쉽게 생각해봐. 파란색 원위에 있는 점 P와 빨간색 원위에 있는 점 Q 중에 PQ 사이의 거리가 제일 짧을 때면 언제였으면 좋겠어? 언제일 것 같아? 제일 짧을 때. 빨리 얘기해봐. 아니, P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그럼 Q가 돌아다니면 길이가 점점점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아, 그럼 이 정도가 최소인가? 그럼 최소가 될 때 언제야? 여기 아니야? 이 끝과 끝. 요 길이가 제일 짧겠죠. 아, 선생님, 이게 평행이지 않나요? 평행은 아니니까. 한쪽은 무조건 기울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끝과 이 끝, 기울어져 있는 쪽에서 이 끝과 이 끝 사이의 거리가 제일 짧겠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제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일단 그게 다가와야 돼. 그게 이해가 돼야 돼. 이 길이가 제일 짧을 거라고. 알겠죠? 이제 이 길이를 구하러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아는 정보는 뭐냐? 원의 중심, 이 평면사의 거리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 알고, 이 구의 반지름 알고 있지. 반지름은 5루트 2죠. 또 여기 마찬가지 이 Q점까지의, Q평면까지의, 이 평면까지의 거리 요거 알고 있지. 먼저 얘가 위에 있는 평면 알파라고 할게. 이게 알파, 이게 베타라고 할게. 그럼 저거 구해볼게요. 알파 평면까지 거리 구해볼게. 1 더하기 1 더하기 4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4. 그 다음에 0,0,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럼 이건 루트 6분의 15죠. 약분하면 얼마니? 3, 2, 6, 3, 5, 15, 루트 6. 2분의 5 루트 6이네. 어? 여기는 얼마야? 어? 2분의 뭐라고요? 5 루트. 어? 얘 5 루트 2? 아, 아니네. 아니죠? 얼마야? 얼마지? 여기다 루트 3배 해봐. 아, 3분의 루트 3배. 그럼 얼마야? 5인가요? 아닌가? 아이씨. 5, 6에 30, 150. 얘는 얼마야? 50. 빼봐. 4분의 50이네. 2분의 25네. 루트 씌우면. 아, 2분의 5 루트 2네. 2분의 5 루트 2. 2분의 5 루트 2. 어? 특수가 안 되네. 여기 60도네. 30도예요. 그죠?
맞지? 밑에 거 구할게. 루트 1 더하기 1 더하기 48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25인 것 같은데? 루트 50분의 25네요? 2분의 5 루트 2네? 맞죠? 2분의 5 루트 2. 뭐야, 이건 여기가 60도네? 더하면 90도네? 그죠? 야, 그럼 내가 이거만 알면 답 구할 수 있겠네? 아니, 세타만 알면 답 구할 수 있잖아요. 무슨 법칙을 써서? 코사인 법칙. 야, 세타만 알면 되겠네. 그럼 세타는 누구를 이용해서 구할 거야? 여기가 얼마야? 이렇게 더하면 몇 도야? 180도죠. 아, 여기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네. 근데 얘는 뭐지?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아니에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죠. 그러니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크기를 구하면 돼요. 그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법선 벡터로 구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코사인, 지금 저거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 1,1,2였어요. 루트 6이고요. 얘는 루트 50이었죠. 절대값 내적 들어갑니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냐? 이거 5루트 2지. 그럼 10루트 3, 8루트 3. 약분 때리면 5분의 4네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5분의 4니까 사인 세타가 5분의 4네. 사인 세타가 5분의 4니까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5분의 3이 되겠네. 그쵸? 그래서 내가 구하는 PQ의 제곱은 그냥 깔끔하게 코사인 법칙이네. 5루트 2의 제곱 50 더하기 50을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5루트 2 곱하기 5루트 2 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 5분의 3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마이너스 이거 100이지? 25 곱하기 아니 50이지 멍청아. 50 60이네요. 답은 40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PQ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걸 먼저 안 다음에 PQ의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이제 뭔가 알아내야 되는 정보가 필요한데 여기가 30도, 60도인 걸 알아내야 돼. 그래야 여기 걸 구할 수 있어서 나머지 거는 여기 이면각의 크기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네 문제는 심심하면 풀어보세요. 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수요일 특강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 날.